지지율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사람을 이제 본 적이 없어서 한 번 더 주말에 이제 종합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금요일이면 이제 갤럽 여론조사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여론조사 기관이죠. 한국갤럽. 일단 한국갤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43. 야, 50% 초반이었던 게 지지난주였어요. 좀 더 빨리 떨어져. 43이면은 30% 코앞에 지금 와 있는 거잖아요. 네. 또 이게 가속화되면요, 이게 떨어지는 곳에 날개가 없어가지고 그냥 툭 떨어져요. 추락할 때 더 빠르겠죠? 기대됩니다. 성렬이 형은 저 부동시여가지고 군대 안 갔다 왔겠지만 난 낙하산을 타봤거든. 근데 여러분 생각에 낙하산이 굉장히 이렇게 막 둥둥 떠 있는 것 같죠? 군대용 낙하산은 안 그래. 쑥 내려오나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상에 가까워지면요 땅이 훅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 충격이 3층에서 그냥 맨몸으로 뛰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낙하산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툭 떨어져요. 근데 그게 대충 내 기억에 그 낙하산을 딱 이렇게 자 문에 섰 해가지고 뛰어 할 때 이제 세는 숫자가 있어요. 1만, 2만, 3만, 4만이 첫 수를 세는 거거든. 4초에 거의 100m 떨어집니다. 4초에 100m.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딱 그 느낌이라고. 가속도가 붙었어 지금. 그렇죠. 떨어질 땐 가속도 붙어서 훨씬 더 빨리 떨어질 거고 여기서 반등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갤럽이 윤석열 직무 긍정평가가 3주 동안 무려 10%가 빠졌어. 좀 더 빨리 떨어지지 못해? 중국 관련주가 폭락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정말 경제수석 고맙네요. 제 아픔을 감수하더라도 진짜 이게 시기가 짧아지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은 것 같습니다. 이거 저 그래프로 한번 볼까요? 그래프로 봐야 돼. 추세를 봐야죠. 여러분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가 이거거든요. 지금 취임하고 나서 3월달 취임하고 나서 이렇게 조사를 안 했고 갤럽이 4월, 5월, 6월 조사를 했잖아요. 가운데가 직무 긍정평가예요. 그리고 오른쪽 이제 여기 그러니까 빨간색이 잘하고 있다 긍정이고 이 점선이 잘못하고 있다 부정인데 여기 보면 다른 그 자동응답 같은 경우는 이미 골든 크로스, 그러니까 데드 크로스가 일어났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그 전화 면접 같은 경우는 특성이 그렇다니까요. 상담원이 물어보기 때문에 윤석열 싫어하는 말을 잘 못해요. 우리 그 부독하면 리스트가 생길까봐 못하시는 거랑 똑같은 분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골든 크로스가 안 일어났는데 문제는 숫자로 보라는 거죠. 지금 그 6월 1일 날 지방선거 이기고 나서 윤석열 지지율이 53%였어요. 한 달 만에 43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면 골든 크로스죠,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추세 무서운 거라고.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잘하고 있다가 잘못하고 있다가 꾸준히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하면서 가다가 한 3년 차, 4년 차에 조금씩 좁혀지는 거거든요. 얘는 지금 거의 50일 만에 이 상태가 돼버린 거잖아요. 진짜 그렇네요. 이 속도로 가속도로가 붙지 않고 이대로 간다고 한다면 8월에 33%, 9월에 23%, 10월에 13% 그러면은 11월 위기설이 맞습니다. 탄핵. 11월 이후에 성렬이 사주가 안 보인다더니. 진짜 그랬다. 나 그 얘기 들은 적 있다. 11월 달에 윤석열 사주가 안 보인대요. 저런.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캐릭터가 무시하는 것 같지만 여론조사 신경 제일 많이 쓰는 캐릭터. 스트레스 엄청 받을 겁니다. 왜 아직도 이렇게 지지율이 높냐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아직 그 진보층이 제대로 응답을 안 하고 있는 수준에서도 지금 43%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데이터 리서치에서 정기 국민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2022년 6월 27일에 이거 긍정 45.3, 부정 50.4인데 이걸 다시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매우 못함이 42.4%예요. 그 뒤에 있어요. 그 네. 표 하나 보여주세요. 뒤에 넣어놨는데 그 강조를 한번 해보려고. 자, 요거 말고. 계속 진행할게요. 순서가 어그러지니까 지금 헷갈리잖아. 죄송해요. 뒤에 거 못 봤어요. 사과하세요. 자, 요거 치워주시고 다시 할게요. 자,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지층 중에 핵심 지지 세력 지역이 있잖아요. TK에서 그렇죠. 이거 20%가 급락을 했어요. 물어봤더니 많이 부끄러워서. 20% 급락했다니까요. 20%가.
TK에서 20% 급락을 보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뭐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박 웃음을 짓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TK 윤석열 지지율이 71%였어요. 이번 주에 51%. 이야, 진짜 쭉쭉 빠지는구나. 그리고 자영업자 지지율은 61%였는데 15% 떨어져가지고 46%. 그러니까 TK 지지율은 20% 떨어지고 자영업자 지지율은 15%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심각한 민심 이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이렇게 생각할 거를 왜 3달 전에는 몰랐냐고. 3달 전에 새날을 만났으면 이런 결정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게 나라가 이 꼴이 뭡니까? 3달 전에라고 몰랐겠어요. 알았지. 아니 그 여기서 말하는 새날은 이재명이 당선되는 날을 말하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3달 전에 어. 3달 전에 3달 전이라고 이 뭐 사람들 마음대로도 몰랐을까요? 해석하세요. 알았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찍어넣고 이제 와서 딴소리 하는 겁니다. 그걸 잘 보여준 게 뭡니까? 성주 농사 아니 성주 사드? 시민들이 사드 정상화 반대 대통령실 앞에 시위하잖아요. 그 사람들 그때 몰랐어요? 알았어요. 사드 정상화 시킨다는 거. 어. 그때 몰표 줘놓고 이제 와서 반대한다고 올라옵니다. 꾸역꾸역 와요. 그럼 국민들이 동의하기 쉽지 않죠. 사드 레이심 반대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보면. 근데 그게 무책임한 투표의 결과인 거예요. 정말 아니, 예. 중국이 러시아가 우리나라가 위기가 온다 하지만 그건 윤석열 때문이 아닙니다. 윤석열 찍어주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건 정말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라니까. 윤석열을 기본적으로 윤석열을 한 짓거리 때문에 이재명 찍었던 사람들은 거의 손이 안 가요 지금. 일단은. 그러니까 지지율이 인수위 때 이미 뭐 40% 막 찍고 막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빨리 전략 궤도를 수정해야 되거든요. 국민 화합, 국민 통합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이재명의 정책도 내가 받아들일게 같은. 그리고 절대 다수인 서민들을 위한 정책 할게 하는데 이게 복합적인 거예요. 오늘 같으면 외교 뭐 난맥, 외교 창피 이런 문제가 아니라 부자 감세. 경제는 안 좋아. 근데 방법은 몰라. 뭐 지금으로서는 방도가 없습니다. 뭐 이런 짓거리하고 자빠진 무능함. 그러면 외교라도 잘해야 되는데 외교도 가니까 이상한 짓만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게 지지율이 내가 무섭다고 느끼는 건요. 핵심 지지 기반에서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대책이 없어요. 이재명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 지지 아예 안 하죠. 근데 TK 같은 데서 빠져버리죠. 그러면 올라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성정에 개과천선해야 되겠다. 이명박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우병 소고기 사건이 나고 나서 그 촛불이 나고 나서 이명박 지지율이 떨어지고 온 국민들이 난리가 나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뭐 청와대 뒷산에서 뭐 아침 어쨌다 이슬을 뭐 불렀다. 아침 이슬을 불렀다 같은 개소리였잖아요.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변화를 하는 건데 윤석열은 지금 당장 얘 스타일이잖아. 일본 말로 속된 표현으로 가오 때문에 계속 목에 힘주고 있는 거예요. 바뀔 생각이 없는 거야. 인사도 난맥이지. 엊그저께 검찰공화국이란 말 공감하느냐에 국민들 60%가 검찰공화국 맞네라고 동감을 할 정도. 탈탈원전을 공감 안 한다는 국민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자기 핵심 아젠다들이 다 까이고 있는 상황. 외교도 이상하게 돌아왔어. 그러면 윤석열 앞으로 정치 못해요. 자, 이야기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윤석열 지지율이 어느 정도냐면은 윤석열 첫 분기 직무평가는 노태우 다음으로 앉았습니다. 그 표 한번 보여주세요. 갤럽이 발표한 거. 윤석열이 이게 이제 이번 주 지지율이 아니고 취임하고 나서 그 분기 지지율의 평균이 평균. 윤석열이 50%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81%고요. 와. 근데 여기 보면은 노태우가 29 잘하고 있다. 아쉽게 2위에 머물렀네요. 놀랍습니다. 잘못하고 있다가 노태우 다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잘못하고 있다가 윤석열은 36, 노태우는 46인데 노태우 그 당시에 46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사당이 대선을 나와갖고 노태우가 30%대 후반으로 당선돼요. 대통령에. 그러니까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찍었던 사람들은 노태우한테 손이 안 가던 시절이에요. 어부지리.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이 지금 이러고 있어. 이건 평균이에요. 이번 주 지지율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거 한번 다시 말해봐요. 그 다음에 나와 있죠. 네. 그 데이터 리서치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국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긍정 45.3, 부정 50.4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 숫자를 다시 뜯어서 보면 매우 못함이 42.4%에 이른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웬만하면 그 여론조사 때 매우라는 거는 잘 선택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매우 못함을 선택을 했다라는 건 정말 잘못 가고 있다라는 뜻이라는 그렇죠. 거죠. 긍정, 윤석열- 부정으로 나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윤석열한테 42.4% 정도의 국민들은 진짜 싫다예요. 매우 싫다예요. 근데 여기를 돌리려면 몇 개월의 노력이 아주 다른 포지티브한 이슈로 전국을 덮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건 다 네거티브한 이슈예요. 안 될 거라고 안 좋은 봅니다. 쪽으로. 네. 이래서 윤석열 지지율 올라가는 게 힘들다. 이런 과정으로 보면 윤석열은 7월 달 안에 30% 찍는다고. 그리고 또 새날과 같은 대한 미디어가 극렬하게 팩트로 윤석열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열심히 방송할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미디어 토마토가 한 여론조사에는 물론 이제 갤럽 같은 자동응답 아닌 전화면접 같은 여론조사에는 아직도 민주당 지지율이 좀 지고 있긴 합니다만 드디어 윤석열 지지도에 이어서 정당 지지도도 역전되는 미디어 토마토 여러분 그냥 듣보잡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꽤 기반이 있는 회사예요. 그 이름이 토마토여서 약간 재미있긴 한데 여기가 꽤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그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5, 국민의힘이 41.9. 얼마 전에 전국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당이에요, 이 당이. 빨간 당. 민주당이 그리고 아니고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달도 안 된 당이에요, 이 당이. 그러니까 지금 자동응답에서는 지난주에 이 여론조사 말고 다른 여론조사에서 근접한 여론조사가 있긴 했어요. 자동응답은 민주당이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전화 면접에서 안 잡히는 자동응답에 잡히는 민주당 지지층이 응답을 하기 시작했다는 네. 뜻이기도 합니다. 그건 이유가 뭐겠어요? 민주당 잘한다 보다는 윤석열이 워낙 못해가지고 전화에 자기 의견을 표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민주당이 목에 힘세울 게 아니라 우리 지지도가 올랐어는 진짜 국민의힘이 못하고 윤석열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민주당다운 스탠스를 취해야지 여기에서 우리 잘하고 있나 봐라고 안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추위도 한번 볼게요. 추위. 아이 추위. 자, 밑에 보면은 그 기간이 있잖아요. 6월 둘째 주면은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대패했을 때 이제 이게 국민의힘이 최고점을 찍어요. 49.1, 50% 가까이. 그런데 쭉쭉쭉쭉 빠지다가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는 또 골든 크로스가 난 거죠. 윤석열 지지율은 떨어지는데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기고 있던 분위기가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고 다음 주에는 민주당이 이겼다는 여론조사 또는 근접했다는 여론조사가 자동응답이나 전화면접을 통틀어서 상당히 추세가 될 거다 이렇게 봐요. 요거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 짓하고 있거든요. 여당다운 게 없어요. 국정 책임지게 딱 없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아는 데다가 윤석열 효과까지 포함됐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그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중에 민주당 당대표 누가 하면 좋겠어? 라고 물었을 때 이런 여론조사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꼭 보통은 이재명 나와라 나오지 마라가 더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국민의힘까지 포함된 여론조사잖아요. 근데 그게 타이틀이 되면 안 된다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만 봤더니 이재명 당대표로 나와라가 76.7이에요. 이야. 이재명 당대표 나와라는 뜻은 이재명 당대표 해라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 분위기에서 당대표 나와라 내가 깨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재명이 당대표 해라 이런 뜻이에요. 76.7. 근데 또 이재명이 당대표로 선출될 경우 민주당에 대한 기대는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층까지 다 합쳐도 기대를 더 가질 것이 40.4%로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오지 마라라고 바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재명이 당대표 되면 잘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이재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 당 지지율 역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한테 가장 등을 많이 돌리는 게 아까 그 갤럽에서는 TK 있었죠? 네.
어제 나왔던 MBS 여론조사를 보면 가장 지지도를 안 주고 있는 계층이 있어요. 연령대 세대가 있다고. 50대. 50대는 지금 긍정평가가 40밖에 안 됩니다. 이미 여기는 이제 40% 끄트머리에 걸려 있는 거예요. 30% 왜 딱 걸려 있는 거라고. 부정평가는 48입니다. 50대가 등을 돌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 순서가 그 다음에 40대 등 돌리죠. 30대 등 돌리죠. 그 다음에 60대 등 돌리죠. 이게 완전 고립되는 상태가 올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선거였다면 난리 났죠. 지금. 그나마 선거가 없기 때문에 윤석열이 무시하고 갈 수도 있는데 초반 지지율을 쌓아놓지 않으면 어차피 문 대통령 아까 80% 나왔었잖아요. 이거 조금씩 까먹는 거야. 원래 그 국정이라는 게. 근데 이건 윤석열은 지금 까먹기 시작하는 게 50도 못 된 걸로 까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까먹을 게 없어져요. 지지율이 이제 지하실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이 이야기 여기까지. 아무튼 진짜로 걱정됩니다. 국정 동력도 상실되면서 논란만 휩싸이게 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된다. 진짜로 걱정이 됩니까? 아니 저는 진짜 걱정됩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결국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건 국민이거든요. 맞아. 경제가 망가지니까. 예.